못 알려줄 건 없잖아. 예. 그런 식으로 발정된 거 다 알려주면 되니까. 보통 현 검사들 예. 이름이라서 그러는데 아마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상용 검사 녹취록 들어보셨습니까? 설명해주고 언론을 통해서 뭐 누구 몇 가지 때문인지. 부분은 어땠습니까? 아니다라고 들어보면. 하고. 뭐 그 부분은 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죠. 걱정하지 않는다. 그저 박상용 검사의 녹취록으로 검찰 수사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설계 협조하면 봐준다. 윗선 설득해서 우리가 수사도 막아주고 지인 수사도 막아줄 테니까 협조해라 라는 형태였습니다. 근데 강배신 검사님의 기록은 더 새롭습니다. 여러 건을 보고 제가 판단했을 때 기소할 수밖에 없는 큰 사건을 많이 맡으세요. 왜냐하면 직책도 높으시고 그렇게 큰 사건을 맡아서 기소하시지만 결국에는 무죄 받는 전략을 구사하시더라고요. 그걸 누구한테 해주냐? 결국에는 협조자들한테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가 수사를 무마해주는 정도의 레벨이라면 그 윗선인 강백신 검사는 무죄까지 받아줍니다. PPT 한 번만 보시겠습니다. 이 내용 아시죠? 정민용 씨하고 유동규 씨의 재판입니다. 여기 판사가 뭐라고 써 있는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이거 공소장 변경해야 유죄를 때릴 수 있다, 유죄를 내릴 수 있다, 판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무죄를 받아요. 그래서 유동규, 정민용 씨가 무죄를 받습니다. 늘 계속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때 수사 결과 김용 전 부원장, 유동규 씨, 그리고 정민용 씨가 수수자의 공범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 그러니까요. 근데 수수자 재판에서 했고, 판사가 이거 수수자기보다는 공소장 변경해와 그게- 야 우리가 판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검찰이 버텨가지고 실체에 결국 무죄 받지 않습니까? 실체에 맞는다고 생각을 했고, 예. 저희들이 그 실무상 법원이 공상 변경을 요구를 하면 예. 통상적으로 응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그렇죠. 그리고 실체 진실이 맞다라고 한다면 예. 공장 변경에 대해서 이렇게 응하지 않고 끝까지 저희들 주장하는 경우도 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고 저희들은 당연히 그렇죠. 공여자로 의율을 하는 것보다 수수자로 의율을 하는 게 가별성이 높고 실체에 부합하기 때문에 예. 수수자의 공범으로 의율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판단을 무죄 했고, 받아주셨어요. 그 주장 그러니까 시간이 짧아서요, 검사님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무죄 받아주셨습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이거는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클럽에 대한 판결문입니다. 여기에는 뭐라고 적혀놨냐면요. 이것도 강배신 검사께서 기소하셨어요. 판사가 뭐라 적었냐면 이러한 사정은 형사 법률 전문가인 검사 역시 모를 리 없음에도 왜 이 부분 공소 사실을 따로 떼내어 나중에 기소하였는지 대해 납득할 만한 변명을 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기소했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중략하고요. 위와 같은 검사의 기소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중략하고. 그런데 이 사건의 영장을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비추어 볼 때 지방법원 판사가 아니라 수소법원인 선행사건 제1심 내지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았어야 했다. 그럼에도 검사는 수소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하라 관련 책임을 수집하였다. 라고 해서 공소기각을 판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수부에서 가장 잘 나간다고 하시는 우리 강백신 검사님께서 50억 클럽도 그렇고 대장동에서도 타협을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두는 사람들은 결국 무죄 받아주는 그런 공소를 합니다. 뭐 물론 검사님께서는 충분히 우리는 그게 타당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협조자들한테만 무죄를 받아주고 그리고 협조자들한테 수사를 막아주겠다, 주변 사람도 안 털겠다 이런 이야기가 검찰 내부에서 흘러나오는지 저는 법조인이 아니지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법원 행정처장님 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큰 범죄를 지어도 검찰이 공소장을 터무니없어 쓰면 선고 못하죠. 네, 그대로 유죄를 판결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공소 사실하고 판결을 할 수 없는 부분까지 공소장을 적어 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소하자는 부분은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기소되어도 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1분 더 주십시오. 네. 세상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제가 검사님과 법률적인 논쟁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건 아닙니다. 저는 비법률가입니다. 그냥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서 이 부분을 전달하고자 하는데, 저는 이 사건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 이 정치적인 시각을 안 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국에 박성룡 검사의 이런 수사 무마 녹취록도 나오는 것도 황당한데, 최고 전문가라고 하는 특수부 통이 이렇게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는 공소장을 해서 협조자들한테 무죄까지 받아줍니다. 이거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말씀하십시오. 각성도 사건 관련해서 좀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각성도 사건 관련해서는 뭐 수사에 협조하거나 한 사람은 전혀 없었고요. 각성도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차 팀에서 각성도 의원을 그 수수 단독범으로 기소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2기 팀이 갔을 때 각성도 의원 관련해서는 그 아들과 뭐 이렇게 약간 자녀 사건들이 미제로 남아 있었고, 각성도 의원의 단독범의 어떤 그런 재판 중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심 선고시까지 기다렸다가 1심 선고가 각성도 의원이 무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어차피 각성도 의원은 이제 선고가 났기 때문에 사건 처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검토를 했고, 그래서 제가 그 국정농단 했던 경험이 있어서 수수자와 이 공범으로 의율해봤던 경험이 있어서 제가 기록을 보니까 각성도 의원과 아들이 공범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범으로 해서 수사를 진행을 했고, 실제 이제 그 추가 수사를 통해서 많은 증거들이 발견됐고, 그래서 수사 결과 각성도 1기 팀에서 이제 뇌물만 기소를 하고 범죄수익법은 기소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검토를 해보니까 범죄수익법도 성립이 하는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각성도 의원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범죄수익과 뇌물 범행은 실체적 경과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공소장 변경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각성도 의원에 대해서 아들은 뇌물 공범으로 같이 기소하고, 각성도 의원은 범죄수익법 위반 부분을 아들과 범죄수익법 위반만 따로 별도로 해서 추가 기소를 했던 것인데, 재판부께서 그걸 분리돼서 그렇게 추가적으로 기소할 수밖에 없던 사정을 약간 오해를 하시고 저 판결을 하신 것 같고, 항소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장을 알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장동 사건 2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명 사건, 이 정민용 유동규와 관련된 사건은 공소장을 법원이 바꾸라고 했는데 1분 더 드리세요. 대장동 사건 2개 중에 유동규와 정민용 건 관련 경우에는 법원에서 공소장을 변경해야 된다라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입장에서 바꿀 수 없다라고 해서 결국 핵심 피고인이 무죄 선고를 받았고요. 50억 클럽 같은 경우에는 공소권 남용을 통한 공소 기각을 설계했다라고 저희는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검찰 입장에서 왜 이렇게 했는지 저희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입장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야. 그래서 검찰의 입장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딱 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박상현 검사는 수사를 봐주는 방식으로 수사권을 남용했다고 보이고, 강배신 검사께서는 정말 큰 건을 맡아서 기소는 하지만 무죄 받아주는 설계를 했다라고 저희가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무죄를 받아주는 건 설계를 할 수도 없고, 재판의 영역은 검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검사로서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판단을 하고, 그 판단 결과에 따라 기소와 불기소를 결정할 뿐이고, 법정에 가서도 최선을 다해서 공소 유지를 할 뿐입니다. 예, 기가 막히네요. 아까 다른 것들은 기억을 못하고, 녹취록은 기억을 못하겠고, 다른 기타 건으로는 무엇으로 범죄가 확인됐는지 물으니 기억을 못하겠고, 그렇게 윤석열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조우영을 봐준 주인검사 중수이과장이었던 거는
온갖 표정을 짓다가 윤석열 이야기를 하더니 이 내용은 탁 함정에 빠져들으셨어요. 설명을 아주 생생하게 하네요. 강백신 증인. 이게 바로 국정조사의 의미인 거예요. 지금 늦은 시간이지만 국회 방송으로 3,167명이, MBC로 2,723명이, 그리고 KBS, JTB, JTBC, 오마이TV, CBS, MK타카 등 수천 명이 보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드러났죠? 잘 나왔어요, 강백신 증인. 기억을 아주 잘하네요. 그런데 제가 거기까지는 따라가지 못했어요. 곽상도가 어떻게 무죄지? 무죄 나오게 할 결심을 가지고 기소했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기가 곽상도 막혀요. 의원이 단독범이 무죄가 난 상황에서 그 했었든지 그 난리를 친 유동규를 끝내 무죄 나게 하고, 정민용도 무죄 나게 하고, 돈을 받은 증거는 하나도 없는 김용은 똘똘 말아 유죄 나게 하고, 그리고 유동규 사실혼녀 압수조서에는 이건도 되지 않은 이재명을 피의자라고 쓰고, 오늘 다 나왔네요. 오동훈 공수처장님 앞으로 나와서 마이크가 되는지 한번 두들겨 보세요.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보셨죠? 네, 잘 봤습니다. 네. 검사들이 오늘 나온 이야기가 그겁니까? 이 대장동 사건에 10년 동안 녹취를 해놨습니다. 모두 다. 거기에 김용, 정진상, 이재명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이름이. 그래서 1차 수사팀은 혐의가 없음으로 정리했어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정치검찰의 사냥이 시작됐고, 거기에 그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동규 등은 마지막에 가서 무죄로 만들고, 그리고 김용, 정진상 등을 똘똘 마는 이 신공 보셨죠? 네, 국정조사 그 내용 잘 들었고요. 또 그런 예. 부분 또 반영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겠습니다. 예, 공수처에 법적 조치가 들어와 있죠? 예, 고발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공수처는 확실하게 수사합니까? 예, 저희들 그 지금 뭐 중요한 사건이고 또 재판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또 신중하게 접근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 또 들은 내용도 있고 하니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수처장께서는 직무 유기로 불편함을 겪고 있죠?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겠죠? 뭐 그런 부분하고는 별로 개념치 않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 개념치 않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수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공수처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불법한 검사와 판사들에 대해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수사하라고 만들어진 기관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을 체포해서 처벌하듯이 제대로 수사하십시오. 네, 유념하겠습니다. 예. 강백신 증인 또 중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되 여러 가지가 다